보물섬 글 곽아이. 이제부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섬에 대해서라면 나만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태양의 각도에 따라 바다가 이렇게 요술을 부리는데 섬의 한가운데를 채우고 있는 두터운 안개 이불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섬에 대해서라면 나는 하루 종일이라도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랬듯 어렸을 때부터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자란 어린이는 커서 자연을 해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습니다. 오히려 자연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죠. 길을 가다 보십시오. 길거리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들은 어른들입니다. 나는 껌 포장지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는 어린이들을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연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꺾어가고 주워가고 못살게 굴고 더럽히는 것은 어른들입니다. 자연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긁어내어 돈을 벌려고 안다라는 것도 어른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른들도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자연도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걸, 자연이 살아 숨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말입니다. 내가 자란 사람 그런 점에서 더할 나위 없는 자연사랑 교육장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어떤 공부보다도 유익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섬의 이름은 갈라파고스 제도랍니다. 16개의 커다란 섬과 지도에서 나오지 않는 조그만 섬들로 이루어져 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마지막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랍니다. 태평양 다른 섬들 사람들의 차례로 정복하였지만 이 섬만큼 온전히 도마뱀과 새들의 왕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몇 백만 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라고 전혀 닿지 않은 덕분이었지요. 갈라파고스 제도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서쪽 해안으로부터 1000km 지점에 위치한 크고 작은 섬들을 일컫는다. 최초의 섬이 생겨난 것은 아주 먼 옛날 일입니다. 바다 밑에 거대한 화산이 있었답니다. 화산은 오랜 세월 바다 밑에서 그 밖으로 뚝 올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만 년 전 화산이 무시무시한 갱음을 내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불기둥이 하늘을 치솟아요. 얼마나 높이 솟아던지 하늘에 붉은 불도로가 뚫린 것 같았습니다. 해가 뜨고 지기를 수십 차례 불기둥은 붉은 용암과 검붉은 바위가 되어 끝없이 바다 위로 솟구쳤습니다. 용암과 바위는 차가운 바닷물에 다 시꺼멓게 식어가며 이제까지 없던 커다란 섬을 이루었습니다. 오랜 세월 바람이 불고 비가 퍼붓는 동안 용암 바위들을 천천히 달아서 기름진 흙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월에 지하 이끼의 호시가 바람을 타고 섬으로 날아왔습니다. 파도에 실려 식물의 씨앗이 흘러들었습니다. 무서운 폭풍인 대륙을 휩쓸고 간 어느 날에는 대륙에서 통나무 하나가 꺼내려왔습니다. 나무에 묻어 벌레들도 함께 딱 따라왔습니다. 쥐와 박쥐들도 통나무를 타고 실려왔습니다. 씨앗이 자라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다 새들이 놀다 갔습니다. 개 중에는 아예 통제를 들고 눌러앉는 새들도 있었습니다. 물개나 거북, 이구아나들은 헤엄을 쳐 바다를 숨어 건너왔습니다. 어느덧 섬은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로 생명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세상 어느 땅덩어리에도 붙어본 적이 없는 이 섬의 동식물들은 저희들끼리 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섬에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생겨났습니다. 파랑발 카마우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만 사는 희귀한 새 중 하나이다. 갈라파고스를 제일 발견한 사람은 베를랑가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 일이지요. 그러나 그의 배는 잠시 머물다 갔습니다. 다시 150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해적들이 몰려왔습니다. 대륙의 도시를 노략질하거나 보물선을 습격하는 해적들은 이 섬을 잠시 숨어 지내거나 부서진 배를 수시할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간혹 포경선이 들르기도 했습니다.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다가 이번엔 물개 가지고 파다 한미천 잡으는 사냥개들이 패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적이든 포경선이든 물개든 사냥꾼이든 섬을 찾아가는 배사람들이랑 빠뜨리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황소거북을 찾아 온 섬을 뒤지고 다니는 일이었죠. 물과 먹이가 없어도 몇 달을 살 수 있는 황소거북을 찾아 화물칸에 가둬두면 언제고 신선한 고기를 양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 만에 수십 마리의 황소거북이 황천길로 사라졌습니다. 19세기 초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갈라파고스를 자기네 땅이라고 못 박은 후 갈라파고스는 제수들의 유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윈이라는 젊은 학자가 도착했건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윈은 진화론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다윈이 진화론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이 갈라파고스에 썰었다는 거 아는 어린이들은 많지 않을 줄 압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에 5주 동안 머물며 섬의 생물들을 연구하여 진화론이라는 대단한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그 세계 곳곳의 과학자들과 탐험가들이 갈라파고스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다윈, 진화론을 발표한 영국의 생물학자이다. 1835년 비그로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던 중 이곳의 희귀한 생물들을 연구하게 되었다. 갈라파고스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점차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일구고 커피나 바나나, 새소를 심었습니다. 염소와 소를 기르고 가이를 낳았죠. 우리 집도 그중 하나랍니다. 내 나이 2살 때 우리 가족은 처음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1955년 섬 전체 인구는 1,5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갈라파고스는 평화로웠으며 이곳을 아는 사람들은 과학자들과 탐험가들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바닷가에 용암으로 집을 짓고 용암으로 집을 짓고 과학자들의 연구를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떼먹을 하나 만들어 섬과 섬 사이를 돌아다니며 희한하게 생긴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모아 과학자들에게 박물관에 팔았습니다. 섬에 대해서 속속히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알려지지 않는 희귀한 생물들을 곧잘 찾아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과학자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내가 처음 자동차를 타본 것은 14살 때였습니다. 갈라파고스 밖에 다른 도시로 나가본 적이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와 나는
작은 화물선을 타고 닷새 동안 꼬박 바다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황소고부처럼 넓다랗고 널쩍한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높다랗게 솟은 고층길 등을 눈이 어지럽습니다. 그 무렵 육지로 통하는 유일한 길은 조그만 화물선뿐이었습니다. 한번 왔다 가면 두세 달, 어떨 때는 6달이라 지나 조그만 화물선은 수평선녀의 모습을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화물선은 멀리 있는 친척들은 변치와 양초, 밀가루, 설탕 같은 것을 찬듯이 구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말린 생선과 섬에서 다른 길은 가축들과 커피를 화물간에 채우고 떠났습니다. 한 번은 웬일인지 화물선이 몇 달이나 늦게 온 적이 있어요. 정량이 떨어져 우리는 마치 원시들처럼 불씨를 소중히 모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원시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모두들 건강하였습니다. 섬에는 의사가 없었으나 몸이 아픈 것도 삭제였습니다. 그러나 화물선이 올 때마다 치과 의사가 와서 이 일을 돌봐주고 돈을 긁어 모아갔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었지만 나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생각했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루이, 바다에 나가자. 그러면 나는 맨발로 발가승이 아버지를 따라 바닷가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다를 들락거렸던 나는 거의 발가승이를 지냈습니다. 여자아이라고 해서 부끄러운 생각은 이만큼도 들지 않았고요. 내 친구 바다사자도 발가승이었으니까요. 갈라파고스의 바다에는 디즈니랜드보다 더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한다지만 디즈니랜드 마술의 집에 익살그러기 바다사자와 함께 다이빙하는 것보다 더 재밌을까요? 바다사자,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바다사자와 달리 이곳의 바다사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나는 바닷가재를 찾아 바다사자와 함께 나란히 헤엄치곤 했습니다. 바닷속에는 온갖 동물들이 있답니다. 단언하건대 이 세상에 이곳 갈라파고스 바다만큼 풍요로운 곳은 없습니다. 온갖 종류의 해초가 자라가고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몰려듭니다. 바닷거북이 노처럼 생긴 널쩍한 앞다리를 휘저으며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 가며 노랗고 파란 열대 물고기 떼들이 손살같이 지나가죠. 아마 물속에서 제일 헤엄 솜씨가 뛰어난 것은 펭귄일 것입니다. 어찌나 빠른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지요. 바닷거북, 갈라파고스의 스페인 말로 거북이라는 뜻이다. 자, 그만큼 옛날에는 이 섬에 거북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거 바다에서 제일 재밌고 신기한 녀석은 이 바다 이구아나입니다. 바다 이구아나는 오직 갈라파고스면 살고 있죠. 이 녀석은 아마 이 세상에 제일 못생긴 동물들을 꼽으라면 당연히 1등일 겁니다. 오죽 못났으면 바다 이구아나를 처음 본 다인이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커다란 몸집에 구역질 날 만큼 흉측하게 생긴 도마뱀, 짧은 다리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이 동물은 구멍이 숭숭 뚫린 이곳 바위처럼 새까맣고 제멋대로 생겼다. 마치 어둠 속의 새끼 도깨비 같다. 다인은 위대한 학자지만 한 가지만은 몰랐죠. 바다 이구아나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동물인지 말이에요. 비록 생긴 것은 괴물 같았지만 바다 이구아나 느림보에도 온순하게 그지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나 사람들은 조금도 의심할 줄 모르지요. 녀석들은 바닷가에 때를 지어 있다가 배가 고프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꼬리를 흔들며 잠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해저 목장에 놀러온 소떼처럼 느긋하게 바위틈에 발톱을 받고 해초를 뜯어먹죠. 바위를 채우고 나면 부지런히 바닷가로 올라와 꼼짝 않고 일광욕을 한답니다. 잠수하는 동안에 코속에 들어온 소금물을 콧구멍으로 푸르르 뿜어대면서 말이지요. 그 처음을 보았을 때 나는 정말 그만 감탄했답니다. 저렇게 못생긴 동물이 이렇게 귀여울 수 있다니. 자, 바다 이구아나 해안의 용암지대에 여럿이 모여 산다. 해조류를 먹고 살며 꼬리는 길고 평평해서 생겨 헤엄치는데 알맞다. 이런 갈라파고스와 바다 이구아나 사랑을 하다 보니 끝이 없어졌군요. 어쨌든 이처럼 아름다운 갈라파고스는 1968년 무렵 막 변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1968년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큰 화성 페르난디나가 폭발한 해입니다. 그것은 아마 어마어마한 장관이었습니다. 하늘까지 불길이 솟구쳐 오르고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수십 미터까지 뜨거운 열기가 뿜어나왔습니다. 버섯구름은 며칠 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섬에 비행기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놀랐던지요. 처음에는 전세 비행기였는데 관련 관계들이 늘어나자 나중에는 아예 규칙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갈라파고스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섬 전체를 통틀어 1,500명밖에 안 되던 인구가 눈 깜빡할 사이에 15,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갈라파고스는 국립공원이 되었습니다. 진기한 야생 구경하러 세계 곳곳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 따라 정상시대로 몰려왔습니다. 관광객들 상대로 좀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벌려고 말입니다. 해변에 선착되는 사람들을 붐비고 경치 좋은 곳에서 호텔들로 들어탔습니다. 황소거북과 상어와 해삼을 잡아가는 밀렵꾼도 자꾸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황소거북과 이구아나들은 여전히 바위 위에서 햇볕을 쬐며 빈둥거렸지만 섬의 분위기는 나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나는 잠수를 했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서 바닷속에는 깡통처럼 생긴 주둥이에 귀상어가 떼가 헤엄치고 있었다. 상어떼가 나타났는데 무섭지 않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갈라파고스의 상어떼들은 먹잇감이 바로 옆에서도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귀상어들은 이곳 갈라파고스를 찾는 일을 느긋하게 쉬려는 것이니까요. 귀상어들은 깊은 바닷속에서 야밤에만 사냥을 하지요. 그래서 귀상어떼가 출몰해도 바닷거북이며 펭귄이며 조그만 물고기들까지도 덤덤하기만 하답니다. 귀상어, 생김새가 독특한 상어로 머리 좌우 옆으로 망치 모양의 돌출된 부위가 있고 그 바깥쪽에 눈이 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상어떼들이 수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전혀 두려울 것 없는 상어떼가 말입니다. 갑자기 머리를 흔들어대는 것이 무언가 두려워하는 됐습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 난 손짓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기상 한 마리가 갔어. 알을 벤 앙컷 기상 한 마리가 낚싯줄에 걸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상으로 무언가 기분 나쁜 손길이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기상어떼의 공동묘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까이 다가가 바다 밑에 질비하게 쌓여 기상어 시체들을 들추어 보았습니다. 배를 드러낸 채 죽어있는 기상어들은 하나같이 등지러미가 싹둑 잘려나간 채였습니다. 상어의 자존심, 그 자랑스러웠던 등지러미가 밀렵꾼들의 지지였습니다. 이곳 갈라파고스의 바다를 찾는 기상어떼가 많다는 사실을 안 밀렵꾼들이 몰래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환을 당하는 것이 어찌 기상어뿐이겠습니까마는 나는 내 가족이 죽기라도 한 것으로 원통하였습니다. 내가 갈라파고스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이곳의 사람스러운 동물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연 사진 작가로서 이곳 갈라파고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동물들을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 내가 하는 일은 부잘것없지만 사람들이 갈라파고스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하나만 마음으로 사진을 찍고 잡지에 보냅니다. 이제 이곳 갈라파고스는 해마다 5만여 명이나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실러 다니는 비행기는 항상 초만원을 이룹니다. 아무리 주의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에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지요. 정부의 단속을 피해 비싼 값에 팔리는 상어 지느러미를 보십시오. 수백만 년 동안 천적이 없이 평화로운 살았던 이구아나도 새로운 천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레 들쥐가 늘어난 까닭이죠. 들쥐들은 바다 이구아나 알들을 호시타답 노리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섬으로 들어온 고양이나 개 따위도 문제가 됩니다. 느려 터진 이구아나들을 곧장 물어 죽이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라파고스는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 틀림없습니다. 에콰도르 정부에서는 이것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이래 꾸준한 보호와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수를 제한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자연보호 교육을 실시합니다. 신기하도 동물을 만지거나 괴롭히는 것은 물론 풀 한 포기, 돌멩이 한 개라도 갖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주의사항을 3번 이상 어기면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 구경을 왔을 때라도 섬에서 쫓겨나고 만답니다. 우리들이 대자연이 준 고귀한 선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대자연과 이 그 선물은 우리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와 벌레 한 마리까지 포함한 모든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자연이 철저히 훼손될 수도 영원히 보존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곳 갈라파고스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 앞에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사람들과 야생동물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자, 펭귄은 남극에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대지방인 갈라파고스 제도에도 펭귄이 살고 있어요. 갈라파고스 펭귄이란 특이한 펭귄이죠. 갈라파고스 펭귄은 몸 길이가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펭귄으로 유일한 열대산 펭귄입니다. 페루 해류라는 차가운 바닷물 한류에 휩쓸려 이곳 갈라파고스 제도까지 왔다고 합니다. 갈라파고스 펭귄은 차가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밀려오는 해안가에 보금가리를 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펭귄은 현재 800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끝!